안녕하세요. 제3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 대회 설명회 사회를 맡은 오태식입니다. 지난 사전 설명회에 이어 362개의 많은 팀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회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목적을 시작으로 멘토링과 심사 방법, 그리고 사전에 보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본래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근본 대회 설명회는 좀 더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고자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게 되어 무척이나 안타깝지만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 경진대회가 3회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신 한국가스공사의 주건욱 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여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디지털 뉴질처의 주건욱 차장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과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4차 산업기술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2019년부터 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하여 총 25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였고, 더불어 21년 제3회 본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는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요한 과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업 유도와 성장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참가자 여러분의 열정을 보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선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같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줄 새로운 가치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공사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4차 산업기술융합으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회에 참가 신청한 분들과 함께 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궁금한 점을 서로 공유하며 수요 예측 및 문서 요약 모델 개발에 대한 12월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의 자리입니다. 경진대회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선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건욱 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회 설명이 있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준비했으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1차 심사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며 2차 심사는 선발된 팀에 한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에 안내된 멘토링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회 주제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스 공급량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발표에는 마케팅 기획처 수급계획부 김민호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수요 전망을 담당하고 있는 수급계획부 김민호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빅스타 수요 예측 부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수요 예측이 천연가스 밸류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현업에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과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될 천연가스 공급량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예측은 천연가스 수급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시가스, 발전용 등 수요처별로 천연가스 수요 전망을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도입량 그리고 재고 예상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도입량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수급 안정을 위한 재고 관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수요 예측이 없다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수요처 중 도시가스 부문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도시가스 부문이 용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민수용과 산업용. 먼저 민수용은 가정의 취사와 난방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용, 업무용 건물의 난방 등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그리고 열병합 발전과 관련된 용도인 열병합 그리고 열전용 설비용,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전지용과 그 앞선 구분에서 구분하기 힘든 어떤 목욕업 등에 사용되는 일반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저희 제조공정 등에 연관되어 사용되는 산업용과 그리고 차량용, 천연가스버스 등에 사용되는 수송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도가 나뉘는 도시가스 수요 예측을 현업에서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도시가스 수요 예측은 다양한 변수 및 방법론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 90일 이내에 짧은 기간 수요를 예측할 때는 비교적 단순한 변수를 사용합니다. 기온,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의 특수일이 가지는 수요 영향. 보통 이와 같은 짧은 기간에는 저희가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 변수들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9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온, 특수일 효과 외에도 저희가 경쟁연료, LPG와 같은 그런 연료 대비 가격 변수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변수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제조업 부가가치 지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방법론은 어떨까요? 가장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는 모형은 계량경제 모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온효과, 상대가격 등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공적분, 회귀 모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단순한 시계열 예측을 할 때는 아리마 모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LSTM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업에서 수요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수요 예측이 기반이 되는 공급량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접하실 자료는
비식별화된 시간별 공급량 자료입니다. 저희 도시가스 회사와 같은 공급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 시간 단위의 유량으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비식별화 전에 사용되었던 계량 단위는 세제곱미터, 혹은 톤, 혹은 메가줄입니다. 이번에 제공될 데이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1일에 1시부터 2018년 12월 31일에 24시까지 약 37만 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7개 권역 중에 임의로 선정된 1개 권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급사나 정확한 권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참가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이제 4개 구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월일, 시간, 공급사, 그리고 공급량입니다. 이제 공급량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 자료의 트렌드를 유지한 상태로 비식별화된 상태의 공급량입니다. 비식별화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량 단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사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 등의 수요처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서울도시가스, 경남, 경북 지역의 경동도시가스 등의 회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연월일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 예측이 천연가스 수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업에선 실제로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될 데이터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스 에너지 분야 문서 요약 모델 개발에 대한 안내입니다. 발표에는 수소유통센터 시장운영부 정대현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센터 시장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정대현 과장입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20년 7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소유통 이행 기반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에너지 관련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 수집 체계와 제도적 이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대외적으로 수소가스를 포함한 신에너지 사업이 주요 국가들의 핵심 전략 사업이며 산업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기관에서는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로봇 저널리즘을 활용한 문서 요약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 사업은 최신 기술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보 취득과 능동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문서 요약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핵심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서 요약 모델 개발의 목표는 유관기관에 게시된 내용을 취합 요약한 보고서 제작과 배포 기능의 구현입니다. 이를 통해 가스, 수소, 산업 동향 뉴스를 제작해서 수소 유통 이행 기반 IT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사전 학습 단계와 언론 매체, 뉴스 기사나 유관기관의 리포팅 자료 등 외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단계로 세부적인 목표를 분리해서 단계적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수소 가스 분야 문서를 포함한 뉴스 등의 각 내용을 개별 요약을 수행하여 정리 요약하는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구축 2단계에서는 기상이나 스포츠처럼 정량화된 리포트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개별 요약이 아닌 연관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는 정적 리포팅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 3단계로는 이에 더해 기사의 분위기나 자체 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동적 리포팅입니다. 모델의 최종 방향성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화면 우측에 보고 계시는 각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입법, 행정예고, 고시공고 등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별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웹사이트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분류되거나 사이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저작권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 요약 모델 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슬기로운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참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에너지 분야 문서요약 모델 개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대현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차 심사평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심사평가의 설명을 위해서 운영사무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가자분들께서 심사평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차 심사 기간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 참가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네, 12월 6일 이전에 결과를 제출하셨더라도 1차 심사 기간 내 무조건 1회 이상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몇 번이나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1회 최대 3회 제출 가능하시고요. 1차 심사 기간 동안 총 15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번 중에서 그럼 최종 제출한 결과물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운영 플랫폼은 15번의 제출 결과 중 최고점을 최종 결과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과적합이나 재현성 등 사유로 최고점이 아닌 다른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로 변경하고 싶다면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최대 15번을 제출을 하는데 변경 사유가 없는 팀은 그 사이에 제출한 것 중 최고점이 최종 결과물이 되고 변경을 희망하는 팀은 그 제출물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결과물만 제출하면 심사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물에 부합하는 코드, 모델, 사용한 외부 데이터 모두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게 결과물하고 혹시 다를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를 경우 탈락됩니다. 최고점일 경우 최고점에 해당하는 추가 자료를, 최고점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참가자분들은 그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서 그 각 결과물별 자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 결과를 산출한 코드, 모델, 외부 데이터의 버전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최대 15번을 제출하신다면 코드 버전 역시 15개를 별도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추가 자료는 1차 평가가 종료되는 12월 10일 23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운영사무국에서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사 기간 내에 데이터셋이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심사를 위해 추가됩니다. 과적합 모델이 아닌 보편적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요 예측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문서 요약의 경우 데이터셋이 추가되니 이 점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네. 수요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엔 데이터셋 변경이나 추가가 없군요. 네, 문서 요약은 데이터셋이 추가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팀이 1차 심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1차 심사는 보편적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1차 심사에 대해서 운영사무국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1차 심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보내주셨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 질의응답을 위해서 수요 예측 분야의 담당자이신 김민호 씨, 그리고 문서 요약 분야의 담당자이신 정대현 씨, 그리고 대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운영사무국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회 일정 스케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앞전에 일정 스케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대회는 10월 11일 날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12월 5일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1차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6일에 리더보드가 변경되고 대회별 진행 방법에 따라 결과 제출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결과는 12월 10일에 확정이 됩니다. 12월 10일까지 평가 결과를 산출한 코드, 모델, 사용 시 외부 데이터 모두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대회 참여자에게도 GPU 사용 권한을 주시는지 여쭤보셨고요. 또 하나는 외부 데이터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U는 유감스럽지만 참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많은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회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로 공통적으로는 법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고 공개된 데이터여야 하고, 특히 수요 예측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되거나 입수 가능한 데이터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데이터 리키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데이터 리키지 있는 점수들 때문에 리더보드에서 10등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여쭤보시는데요. 리더보드에서 10등 이하로 떨어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운영진은 팀별 제출 결과를 대회 기간 내내 모니터링하고 있어 데이터 리키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해당 팀의 코드, 모델, 외부 데이터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즉시 탈락됩니다. 최종 단계 12월 10일이죠. 제출된 코드, 모델, 외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도 역시 수요 예측의 데이터 리키지 경우들을 상위권에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해서 적발 시에는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따라서 10위권 이하라 하더라도 코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위 순위에 탈락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권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대회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에 보면 동일한 아이디어로 기존 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참가가 제한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동일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까지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참가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상을 하셨을 경우에 동일한 아이디어를 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게 있으면 그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한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BI 경진대,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은 문구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엔 그 모델 개발이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로 개발을 하신 게 수상 실적이 없으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수상을 하신 이후에라도 동일한 모델로 사용을 해서 그 중복 수상으로 확인이 되면 수상 자체가 취소되고 이제 수여해 드렸던 포상금도 회수가 될 수 있는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대회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인 NMA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적용되는 예제를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간단한 예제라도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예제나 평가 산식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 외에 다른 정보를 아쉽지만 제공드리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수혜측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혜측 분야를 모델을 개발을 하시면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 공개되어 있는 공급량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이신 김민호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 공사의 영업비밀 보안 사항으로 의도적으로 비식별화되었기에 저희가 따로 그 지역을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수요 예측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은 공급사인데 공급하는 지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 구분은 공급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 권역 단위에서는 동일하고 세부적인 시 단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수요 예측 분야고요. 공급량의 경우 가정이나 산업용 등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용도의 가스 공급량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저희 공급량 데이터에는 모든 용도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질문입니다. 데이터에 보면 시간에 1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 그 공급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1로 나타났을 경우에 0시부터 1시 사이에 총 공급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시간대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은 5시가 돼 있을 경우 이것은 4시부터 5시 사이의 공급량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 사용을 권장하셨는데 구분에 대한 정보를 안 주시면 외부 데이터 사용이 유추해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구분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아까 주셨던 질문과도 유사한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기업 비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수요 예측 분야에 대한 질문이고요. 데이터를 보니 공급량 수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수치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상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스 공급 산업의 특성상 그러한 구간이 생기는 게 정상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김민호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인지 가스 공급의 특성인지로 보는 질문이었는데 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은 수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공급이 적게 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낮은 수치가 기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상치로 볼 경우에는 계량기의 수리나 보수 등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의 특성, 이상치 둘 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수요 예측 분야고요.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추천이나 제안해 주실 외부 데이터나 소스 등이 있다면 그 추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 현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온 자료의 경우에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접속하시면은 이제 과거 지역별 그리고 시간별의 모든 기온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연료들의 상대 가격 변수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제성장률이라던가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하면서 2018년도의 기상 데이터를 테스트셋의 X변수로 활용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18년의 기상 데이터를 테스트셋의 X변수로 사용하면 데이터 리키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운영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데이터는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된 데이터이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하면서 19년도에 공휴일이나 주말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19년에 공휴일이나 주말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것도 외부 데이터의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달력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확정되는 정보이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 정부의 임시 공휴일 제정 등 2019년도에 새로이 형성된 정보는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모델의 변동성과 추세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참가자가 운영할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라 주최 측이 훈련 경험을 가정하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대회에서 공개한 공급량 데이터, 저희가 공개한 내부 데이터 이외에 기상이나 발전량 등 외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개된 데이터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된 데이터라면 외부 데이터의 종류 제약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문서 요약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서 요약에서 요약만 하면 되는지, 요약 후에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정대현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 제출 기준으로 요약만 개별 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서 요약 후에 성능 차이와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대회 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문서 요약은 모델이 예측한 생성 요약문과 사람이 생성한 요약문에 라우지 N에 대한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페이지 규칙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전에 취합된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회 진행부터 데이터 관련 질문 등 다양한 질의사항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회 참여에 있어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돕는 오픈스퀘어디 기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을 도와주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지은 수석님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팀 손지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분들께 오픈스퀘어디와 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히 기관 소개를 드리고 오픈스퀘어디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입니다. 우리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입니다. 1987년 한국 전산원으로 시작된 이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전산화, 정보화를 거쳐 현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말 설립근거법 또한 국가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6년째로 한국가스공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먼의 경영 목표 체계도입니다. NIA는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는 미션 아래 DNA 플러스의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NA 플러스별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안내해드리게 될 오픈스퀘어디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에 해당되며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개방, 유통 생태계 조성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상청에서 개방한 데이터를 통해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받아보고 이동 시 대중교통 도착 정보를 이용하고 병원을 찾거나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활용하는 등 공공데이터는 이미 우리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이래로 시행 6년 만에 데이터 개방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활용은 1,500배 증가했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을 늘리는 등 국민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공공데이터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K웨더, 직방, 모두의 주차장. 한 번쯤 이용해 보신 적이 있거나 이름만으로도 익숙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입니다. NIA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 범부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 제9회 대회로 133개 기관 예선을 통해 2,000여 개 팀이 참여했고 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부문별로 대상팀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됩니다.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공공데이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특허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엑셀러레이터협회, MS,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4개 민관 전문기관이 협업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 개의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퀘어디는 전국 6개 지역 거점의 창업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소재 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 운영되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은 필요한 사람 또는 필요한 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비즈니스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고 활용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퀘어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픈스퀘어디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활용 창업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거점으로 서울, 부산,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의 창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 거점 운영기관과 상호 전문성을 연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업 및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데이터 기업 간 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커넥션 데이, 기업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투자 유치 기업 설명회 등 각 지역 거점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공유 및 융합 활용 지원과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5개 부문 291회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데이터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오픈스퀘어디 지원 프로그램 중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컨설팅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거점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시면 기업의 니즈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활용 사업화 및 사업 고도화, 데이터 큐레이션, 마케팅 등 데이터 관련 8개 분야 중 기업이 희망하는 내용에 따라 1대1 또는 1대 다의 형태로 대면, 비대면의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활용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공된 경로의 폼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사전 상담을 통해 조율을 한 후 오픈스퀘어디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수 있도록 오픈스퀘어디 안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종합 지원 공간 오픈스퀘어 D. 공공데이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데이터를 추천해주면 좋겠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걸까?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데 도움받을 곳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픈스퀘어디에서 이런 고민들을 싹 다 해결해 드립니다. 오픈스퀘어디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사업화와 사업 고도화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공간 오픈스퀘어디는 서울, 부산, 강원, 대전, 대구, 광주, 전국 6개 권역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싶다면 오픈스퀘어디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픈스퀘어디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모르더라도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설명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시각화, 그리고 실제 서비스 가능한 앱 개발까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사업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주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 유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고민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활용 기업과 데이터 전문가, 개발자, 관련 기관 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실제 사례와 관련 정보의 공유, 전문가 컨설팅 등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오픈스퀘어디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로 꿈을 디자인하라. 공공데이터를 통해 당신의 꿈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손지은 수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 컨설팅부터 데이터 및 입주자를 위한 입주 공간 제공 등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 등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오픈스퀘어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의 개방 공공 데이터 및 실수요자 설문조사 안내에 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을 도와주실 빅데이터 구축반 김소영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빅데이터 구축반 김소영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현재 많은 양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목적은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신규 비즈니스를 찾는 분들께 도움을 드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에서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85건을 추가로 개방해서
현재 총 255건이 개방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실시간 원천 데이터 4건을 포함하여 개방하였습니다. 많이 다운받으시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방된 데이터 중 상위 7개 분야를 보면 규격 표준 분야의 71건, 수요 예측의 65건, 공급 생산 설비의 18건, 연구 17건, 공급 14건, 환경 분야의 11건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로는 전국 천연가스 공급 설비 운영 및 건설 배관망도, 천연가스 요금 정보, 연간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량, 배관 자재 규격 표준, 생산 기지별 송출가스 열량 및 압력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 및 활용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사용자 의견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내 제공 신청을 통해 신규 개방 희망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기개방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포털 내 오류 신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분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10월에 시행하였고 많은 분들이 의견 게시를 해주셔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요자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 6일,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며 대상은 공공데이터 실수요자, 경진대회 참가자인 바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기개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통해 실사용자 중심의 활용, 수요가 높은 신규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공사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발굴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도 많은 분들을 추첨해서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니 클릭해서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내용부터 실수요자 설문조사 안내까지 지난 사전 설명회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해진 정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차 심사에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대회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